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앱이나 즐겨 하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 이런 기업들이 멋진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려면 정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대체 이 성장 자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돈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금융시장과 주식회사의 아주 흥미로운 비밀을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작은 방에서 시작한 게임 회사가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대한 기업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절대 마법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바로 돈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아주 특별한 보물 지도가 필요하답니다. 네, 바로 이 지도가 기업이라는 배가 자금이라는 보물이 있는 섬을 향해 어떻게 항해하는지 보여주는 거죠. 이 여정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그 돈의 지도라는 거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요. 기업의 돈은 대체 어떤 길을 통해서 들어오고 또 나가는 건가요? 자, 바로 이 그림이 우리가 오늘 탐험할 지도입니다.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바로 기업과 금융시장 사이에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여주는 핵심적인 그림이에요. 한번 보세요. 먼저 기업이 금융시장에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돈으로 자산에 투자해서 새로운 현금을 만들어내죠. C. 그리고 그 돈의 일부는 다시 회사에 재투자되고 E. 나머지는 처음 돈을 빌려준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F. 이 전체적인 순환 과정 보이시나요? 이제 한 단계씩 차근차근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A를 볼게요. 기업이 우리 회사에 미래에 투자해주세요 하는 약속의 증표, 바로 증권,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금융시장의 투자자들로부터 첫 자금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2, 3단계 BC에서 그 소중한 돈으로 공장을 짓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더 큰 돈, 즉 새로운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 그렇게 번 돈이 다시 빙글빙글 도는 거군요. 맞아요. 4단계 E에서 번 돈의 일부는 회사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 말하자면 레벨업을 위해 재투자되고요. 5단계 F에서 나머지 돈은 이 모든 모험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준 투자자들에게 이익으로 되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돈의 순환이 완성되는 거죠. 교수님, 근데 아까부터 계속 금융시장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 시장이 딱 한 종류만 있는 거 아닌가 봐요? 제가 발행시장이랑 유통시장이라는 말을 들어본 것 같아서요. 와,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요? 맞아요. 금융시장은 크게 두 개의 무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행시장은 자동차 회사가 막 만든 따끈따끈한 새 차를 파는 신차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기업이 새로운 증권을 투자자에게 직접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곳이죠. 반면에 유통시장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차를 개인들끼리 사고 파는 중고차 시장 같은 곳이에요. 투자자들끼리 이미 발행된 증권을 서로 거래하는 시장인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오직 발행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만 기업에게 직접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유통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아무리 활발하게 일어나도 그건 투자자들 주머니 사이에서 돈이 오가는 거지 기업의 금고로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상한데요? 회사에 직접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뉴스 같은 데서는 유통시장에 대해 그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바로 유동성 때문입니다. 유동성이란 쉽게 말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유통시장은 투자자들에게 이 주식 나중에 언제든지 팔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줍니다. 만약 내가 산 주식을 되팔 시장이 없다면 누가 불안해서 선뜻 새 주식을 사려고 하겠어요? 그쵸? 바로 이 유동성 덕분에 수많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참여하고 그 결과 시장 규모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커지는 겁니다. 이 규모를 한번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 2018년 기준으로 미국 주식시장 하나만 해도 시가총액이 무려 30조 달러가 넘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일본과 중국 시장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큰 규모입니다. 이 차트만 봐도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모여드는 이 놀이터, 유통시장에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 움직이는지 한눈에 알 수 있죠. 와, 진짜 상상도 못할 규모네요. 그럼 이렇게 거대한 시장들은 전부 다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증권 거래소 NYSE처럼 경매 시장이 있어요.
여긴 특정 장소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 가격에 살 사람, 저 가격에 팔 사람 하고 외치며 구매자와 판매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런 전통적인 방식이죠. 반면에 나스닥 같은 딜러 시장은요. 딜러들이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각자 나는 이 가격에 살게, 나는 이 가격에 팔게 하고 가격을 올려놓고 거래하는 전자상거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세계 금융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뉴욕 증권거래소는 전통적인 경매 방식을 대표하고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기술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나스닥은 첨단 전자 네트워크 기반의 딜러 방식을 대표합니다. 이 두 시장이 바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두 축인 셈이죠. 아하, 이제 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발행시장에서 사업에 필요한 돈을 구하고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유통시장에서 그 기업의 가치를 서로 사고 파는 거군요. 근데 교수님, 이 엄청나게 크고 복잡해 보이는 시스템이 사실 우리 일상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왜 중요한 건지 잘 와닿지는 않아요. 바로 이 금융시장이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편리한 앱, 밤새워 즐기는 게임,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해줄지도 모르는 신약까지 이 모든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바로 이 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금융시장은 멋진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과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줄 돈을 가진 사람을 연결해주는 튼튼한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통해 흐르는 돈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혁신의 생명줄인 셈이죠. 자, 이제 자본이 아이디어를 만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 길이 좀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업의 여정을 그리고 어떤 미래를 응원하고 투자하시겠습니까?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